2024년 12월 한국관광공사는 2026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이중성.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9조 2,600억 원을 지출하며 전년 대비 33.8% 증가한 반면 한국인들은 해외로 1.8배 더 많이 나갔습니다. 2024년 2,900만 건의 여행.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사치품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로 1인당 연평균 325달러를 명품에 지출하지만 여행할 때는 일본, 태국, 베트남에서 저렴한 가격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들은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사치인가 절약인가?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그 뒤에 숨은 인상적인 회복 수치를 봐야 합니다. 2024년은 한국 관광의 강력한 부활을 보여줍니다. 1637만 명의 국제 관광객, 팬데믹 이전 정점의 94% 수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밝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아래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균열처럼 퍼지고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예산의 37.8%를 쇼핑에 지출했습니다. 주로 명동, 강남에서 K뷰티 화장품, 명품, K팝 굿즈. 그들은 한국의 꿈속에서 살기 위해 옵니다. 전통 한옥 호텔부터 롯데 월드타워 118층 요가까지. 하지만 외국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 또 다른 흐름이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국내 관광 지출은 4.3% 감소하여 40조 9,400억 원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경험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의 신호입니다. 사치의 정의 자체가 근본부터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여행자들은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소비 스타일을 보입니다. 개인적인 가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의미 있는 경험에는 아낌없이 지출하지만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지출은 신중하게 피합니다. 10만 달러짜리 샤넬 가방, 주저없이 구매. 하지만 같은 편의 시설에 80달러 에어비앤비가 있는데 하룻밤에 500달러짜리 호텔방, 절대 안 됩니다. 사치는 더 이상 비싼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정교함, 독점적인 경험,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관광객들은 200년 된 한옥에서의 개인 다도 체험에 300달러를 기꺼이 지불하지만 어디서나 똑같은 미슐랭 저녁 식사는 거절합니다. 이 새로운 논리는 가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제할 수 없는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들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하도록 돕고 있을까요? 기술이 관광객의 기대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AI는 기능적 역할을 넘어 여행자를 위한 감정적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AI 트립 바틀러 같은 기술들이 복잡한 물류 작업을 완전히 인수합니다. AI가 예약, 일정 계획, 정보 검색을 담당할 때 인간은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방됩니다. 감정적 경험, 마음 챙김 현존, 진정한 연결. 한국 여행자의 78%가 할인을 찾기 위해 앱을 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44%가 AI를 사용하여 목적지를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격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AI 덕분에 항공권에서 200달러를 절약한 후 그들은 복제할 수 없는 경험에 500달러를 기꺼이 지출합니다. 다섯 대째 장인과의 개인 도자기 수업이나 책에 없는 고대 전설을 공유하는 현지 가이드와의 등산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최적화입니다. 기술은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여 가치 있는 순간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이해하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더 깊은 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관광객들에게 모든 것을 재계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한국인의 해외 카드 지출은 전 분기 대비 5.2% 감소하여 5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여행자 수가 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습니다. 이 공식은 한 가지 의미만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여행하지만 더 적게 지출합니다. 원화는 2024년 말부터 달러 대비 2.5% 절하되어 해외 쇼핑과 여행이 20에서
30%더 비싸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머무르는 대신 한국인들은 더 많이 여행합니다. 단지 다른 곳으로 갈 뿐입니다. 한국의 관광 적자는 2023년 125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5년 만에 최악의 수준. 한국인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지출합니다. 이것은 애국심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수학 때문입니다. 약한 엔화로 인해 도쿄와 오사카가 가격 면에서 매력적이 되었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목적지는 국내 리조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따뜻한 휴가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압박은 사치에 대한 욕구를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광객들이 더 똑똑해지도록 강요할 뿐입니다. 한국 MZ 세대의 53.5%가 최고급 여행을 위해 기꺼이 많은 돈을 쓸 의향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평균 41.5%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그들 중 79%는 최적의 선택을 통해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62%는 막판 특가를 찾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논리에 따라 가치를 분배할 뿐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는 아낌없이 지출하지만 불필요한 것에는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한국 전역에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명동, 서울의 심장부 주말 오후. 28세 중국인 관광객이 샤넬 매장에서 2시간 줄을 서서 클래식 플랫백에 $8,000를 지불합니다. 1시간 후 그녀는 쿠팡 앱을 사용하여 강남의 삼성급 호텔에 대한 30% 할인 쿠폰을 찾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미슐랭 레스토랑 대신 길거리 노점에서 5,000원짜리 김치라면을 먹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신중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상징에는 크게 지출하고 샤넬 백구산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위, 인스타그램에서 자랑할 수 있는 가치를 유지하는 도구에는 최대한 절약합니다. 호텔, 야 6시간만 자면 됨. 음식, 야식물 배만 부르면 됨. 두 가지 반대 행동, 하지만 하나의 목표. 제한된 예산으로 경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 명동이 외국 돈의 물결을 맞이하는 동안 인천공항은 훨씬 더 강한 반대 흐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4년 2,900만 명의 한국인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1,63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의 거의 2배. 서울의 평균 소득을 가진 젊은 부부가 출발 전광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1,500짜리 제주 휴가를 포기하고 $800의 다낭으로 날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일수, 같은 5성급 리조트, 편의시설, 같은 바다 전망, 하지만 거의 절반 가격. 그들의 가방 안에는 2주 동안 연구한 제주 리조트 브로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버려진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풍경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급 리조트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경험할 가치가 있는 문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에 대해 국내 비용이 해외보다 40에서 60% 더 높을 때 현지인들이 떠나는 것은 순수한 경제 논리이지 배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관광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자체 국내 고객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시스템. 이 두 장소, 명동과 인천은 단순히 개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 층에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며 확산되고 있는 물결의 표현입니다. 관광객들은 계층화된 소비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MZ 관광객의 45%가 주로 쇼핑에, 39.5%가 음식에, 37.5%가 숙박에 지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에 균등하게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할당합니다. 개성을 정의하는 것에는 사치스럽게, 나머지는 절대 최소화. 한 사람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300짜리 젠틀몬스터 안경에 지출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것을 절약하기 위해 $20짜리 도미토리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개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업 수준으로 출혈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5성급 호텔 산업은 스토리를 가진 에어비앤비와
부티크 호텔의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숙박은 관광객 지출의 33.9%를 차지하지만 트렌드는 체인 호텔에서 북촌의 전통 한옥이나 독점 디자인의 부산 해변 리조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400짜리 힐튼 방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흙벽과 선 정원이 있는 150년 된 한옥에서의 하룻밤? 그것은 인스타그램의 이야기이고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는 기억입니다. 항공사와 면세점도 이 폭풍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 카드 지출이 5.2% 감소하는 동안 해외 온라인 쇼핑은 15.3% 급감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제 20-30%더 비싼 공항에서 구매하는 대신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직접 거래를 찾습니다. AI와 가격 비교는 한때 침투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가 충분히 오래 확산되면 그것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15년 동안 관광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지출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격차는 $65억 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예산의 20%, 거의 $10억 를 보조금, 세금 감면 및 홍보에 지출했지만 효과는 불분명합니다. 예산 돈이 물처럼 쏟아지지만 사람들은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격 책정 시스템이 글로벌 맥락에서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만이 이 위기에 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의 57%가 2025년 해외여행 중 쇼핑 지출을 줄일 계획이며 핵심 사치품 소비 그룹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 전역이 선택적 소비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는 사치스럽게, 나머지에서는 철저히 실용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이 추세가 계속 확대된다면 2026년과 그 이후의 그림은 어떻게 보일까요? 2026년은 AI가 관리하고 인간은 단지 느끼기만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KTO는 DULISM 프레임워크에서 7가지 주요 트렌드를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인간성, 문화 통합, 적응 회복력, 지역 재창조, 개인화된 가치 스펙트럼, 공간 경험, 다세대 흐름. AI는 일정 계획, 예약, 레스토랑 찾기, 경로 제한까지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단 하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느끼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AI는 또한 관광객들이 가격을 찾는데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스카이스캐너의 퍼스널 서치와 Underrated Destinations 같은 AI 필터를 사용하여 관광객들은 40에서 60% 더 나은 가격으로 덜 알려진 목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한때 높은 순위였던 레스토랑은 비슷한 평점이지만 70%더 저렴한 하노이 쌀국수 가게 때문에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포함하여 유명하지만 비싼 목적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이 압력이 충분히 커지면 시장은 명확하게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7에서 2028년까지 우리는 더 이상 교차하지 않는 두 개의 평행한 세계를 목격할 것입니다. 울트라 럭셔리 부문이 폭발할 것입니다. 로즈우드 호텔이 The Parkside Seoul 2027년에 오픈하고 버진 애틀랜틱이 런던에서 직항 2026년 여름, 임페리얼 투어스 같은 고급 DMC가 하루 $1,000 이상의 프라이빗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10에서 15%의 관광객을 위한 시장입니다. 가격표를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 독점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사람들. 하지만 나머지 85%는 완전히 다른 것을 찾을 것입니다. 가치 럭셔리, 합리적인 가격의 사치. $300짜리 체인 호텔 대신 $150 밤짜리 부티크 한옥, $200짜리 그룹 투어 대신 $80짜리 프라이빗 다도 체험. 평범한 동네, 음식 장면, 오래된 상점, 일상의식이
이제 독특한 관광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익선동의 40년 된 카페에서 5,000원짜리 라떼는 15,000원짜리 스타벅스 리저브를 이길 것입니다. 저렴해서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9년 이후 더 깊은 변화가 전체 산업을 강제로 바꿀 것입니다. 재생여행, 즉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장소를 복원하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생태 관광에서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함께 태어난 젠식과 알파 세대는 모든 여행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요구할 것입니다.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여해야 합니다. 제주의 리조트는 해변 청소 프로그램을 통합해야 하고 경주 투어는 유산 보존을 포함해야 하며 서울 호텔은 탄소 발자국이 마이너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가격에 대한 절대적인 투명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 이 방은 $400인데 다낭의 똑같은 방은 $180인가? $220의 인겨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는 목적지는 무자비하게 제거될 것입니다. 이 세대는 브랜드를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증명 가능한 가치를 삽니다. 처음에 명동에서 만난 그 관광객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이름은 민서, 32세, 서울의 기술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연봉 $85,000, 엄청나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녀 손에 있는 $8,000짜리 샤넬 가방, 4개월 월급을 저축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미적 감각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룻밤 $80짜리 삼성급 호텔, 깨끗한 방, 빠른 와이파이, 편리한 위치만 있으면 됩니다. 메리어트나 힐튼이라는 이름의 돈을 내지 않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5,000짜리 김치라면. 이것이 진짜 서울입니다. 어떤 5성급 리조트도 팔 수 없는 진정한 경험입니다. 민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지출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논리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세대의 관광객의 완벽한 대표입니다. 사치는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용은 인색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둘 다를 원합니다. 기억에 남는 화려한 순간들, 그리고 1년에 여러 번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유. 이것이 바로 2026년 한국 이중성의 타겟 고객입니다. 그리고 이 물결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민서처럼 지출을 계층화하세요. 예산의 60에서 70%를 두해서 3개의 대체 불가능한 경험에 지출하세요. 6대째 장인과의 프라이빗 다도 체험, 전용선 정원이 있는 북촌 부티크 한옥에서의 하룻밤, 경복궁 전망의 온지움에서의 궁중 요리 저녁 식사. 이것들은 10년 후에도 이야기할 순간들입니다. 나머지 30에서 40% 절대 최소화. $200 체인 호텔 대신 하룻밤 $25, 고시원 캡슐 하숙집을 사용하고 5만 원 퓨전 레스토랑 대신 3,000원 시장 김밥을 먹고 15,000원 택시 대신 1,400원 지하철을 타세요.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되 모든 것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막판 호텔 딜을 찾기 위해 쿠팡을 다운로드하고 30에서 50% 할인, 한국인들이 실제로 가는 로컬 식당을 찾기 위해 네이버 지도를 관광객 함정이 아님, 현지인처럼 이동하기 위해 카카오 메트로를 다운로드하세요. AI 필터 Underrated Destinations를 사용하여 성수동, 망원동 같은 서울의 덜 알려진 지역을 찾으세요. 강남보다 50% 저렴하지만 트렌디함과 진정성은 2배. 타이밍도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3월부터 4월, 벚꽃 시즌, 진 가격 2배, 관광객 3배. 과 8월, 여름 성수기를 피하세요. 대신 11월이나 3월 초에 가세요. 날씨는 여전히 좋고 가격은 30에서 40% 낮고 군중이 적으며 사진만 찍기 위해 밀치는 대신 실제로 서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미 있으면서도 절약할 수 있는 여행, 재생 경험을 선택하세요. 부산 해변 청소에 참여하고
무료, 매주 토요일 조직됨, 서울 공원에 나무를 심고 3만 원 증서와 기념사진 포함.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 주부와 김치 만들기를 배우세요. 150만 원 상업 투어 대신 50만 원. 이것은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적 연결을 만듭니다. 이중성의 진정한 정신. 가격에서는 실용적, 의미에서는 사치스럽게. 쇼핑도 자체 전략이 필요합니다. 홍대 이태원의 로컬 매장에서 K뷰티와 K패션을 구매하세요. 면세점보다 20에서 30% 저렴하고 더 독점적인 디자인. 명동에서 주말을 피하세요. 붐비고 가격 높고 많은 관광객 함정. 화요일, 수요일 아침에 가세요. 더 한산하고 상점 주인이 거래하기 쉽고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훨씬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미래의 사치의 본질에 대한 질문. 2030년 AI가 몇 초 만에 최적의 가격으로 완벽한 여행을 설계할 수 있을 때 모든 경험을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정확하게 비교하고 가격을 매기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사치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최적화할 수 있을 때, 프리미엄을 만들 정보 비대칭이 더 이상 없을 때, 여행자가 자신이 무엇에 돈을 지불하는지 정확히 알 때, 럭셔리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진정한 사치는 결코 가격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시간의 희소성, 구매할 수 없는 경험의 독점성, 그리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복제할 수 없는 순간들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2026년 한국은 두 번째 답에 강력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AI로 최적화된 세상에서 최적화할 수 없는 경험, 예상치 못한 무작위적인 감정적으로 깊은 순간들, 이야말로 진정한 사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원을 계산하는 데 익숙해진 이중성 세대의 관광객들이 이 철학에 동의할까요? 그 답은 한국 관광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사치스럽지만 실용적인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하나요? 대체할 수 없는 경험에 많은 돈을 쓰는 쪽인가요? 아니면 모든 측면에서 최적의 가격을 찾는 쪽인가요? 아니면 민서처럼 둘 다를 원하나요? 댓글에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이 분석이 여행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심층 기사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